홍익표 원내대표가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실에 강하게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일침을 날린 거고요. 최근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사람이 나쁜 정치 타령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마쳤죠. 그동안 아쉬움이 있었지만 성원 덕분에 후임자에게 무사히 이양할 수 있었다. 약 7개월 동안 힘든 시기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원내대표라도 모든 민주당원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기에 고생을 했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상황이죠.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위해 앞장서겠다. 그리고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나 운영위를 모두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찬성할 땐 찬성하고 반대할 땐 반대하며 박찬대가 빡세게 해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생하신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앞으로 고생할 박찬대 원내대표 이들을 위해 다들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박성준, 김용민 의원이 임명됐는데요. 정확히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로 박성준 그리고 정책수석 부대표로는 김용민 이 두 분이 각각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핵심은 거부권 타령하는 건 바로 진상규명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니냐. 그래서 거부권 타령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비판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뼈를 때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 거부 안 할 거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어떻게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데요. 바로 본인의 입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비난할 때는 아주 신이 났었겠죠. 그게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그대로 잡는 거고요.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자, 본인 입으로 그대로 떠들어놨죠. 박제가 돼서 그대로 본인한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열심히 발맞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죠. 이때 당시에 아예 백드롭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러면서 아주 전국에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제 어쩔 겁니까? 이러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고요. 결국 최혜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건 대통령실 본인들 아니냐.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손절한다는 건 결국 대통령실이 아무리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부권 남발을 여론전을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면 어떻게든 본인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니까 원로 언론인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탄압을 또 비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저들의 기법은 부하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두목은 부인하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란 건데요. 이게 바로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범죄 수법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 언론인으로서 민주화 이후에 가장 참담한 언론 탄압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란 건데요. 대통령의 뻔뻔한 거짓말, 후한무치한 둘러대기 이걸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도 보란듯이 압색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유시춘 이사장님은 유시민 작가님의 친누나고요. 결국 이것도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MBC랑 KBS 이사장을 겁박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도 여전하다. 최근 KBS, EBS, MBC 이사들이 긴급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유시춘 이사장은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권력은 눈이에 새긴 발자국과 같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 검찰을 보면 권력을 마치 바위 위에 새긴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탄압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거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교육비라고 썼는데 5명이 15만 2천 원을 써서 2천 원을 초과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EBS 구내식당 식권이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20장을 구입했는데 이걸로 직원들과 한 달에 서너 번 밥 먹은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했다 하고요. 이러니까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EBS 압색에 규탄을 하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카 2천만 원이 아니고요. 2천 원입니다. 심지어 2천만 원이라 그래도 윤석열 정부 이 주변인들을 보면 고작 이런 얘기가 나올 마당에 그 2천만 원도 아니고 2천 원으로 지금 난리를 친다는 거고요. 당장 윤석열 정부의 해외 순방 예비비 금액을 보십시오.
500억으로 지금 논란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단위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여기저기다가 혈세 낭비하고 법카 가지고도 그 잣대대로면 문제될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 제기했습니까? 단위 자체가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해선 아예 못 본 척하고 있죠. 심지어 예비비도 저렇게 주머니 쌈짓돈 꺼내듯이 쓰면서 해외 순방에 돈 열심히 쓰고, 이러니까 당장 실시간으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한 기사의 채팅이 왜 2,000개 넘게 달리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과연 황우여라는 사람이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수습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쏟아지는 기사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데요. 한동훈 목격담이라면서 야, 뒷모습도 멋있다. 두문불출 한동훈의 목격담이 화제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아니,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뒷모습도 멋있다. 와, 사퇴 후의 첫 목격담이다. 지지자들은 국민을 믿고 컴백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언플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맹한 한동훈이 20일 만에 자택 인근에서 포착됐다. 누가 보면 진짜 아이돌이고 무슨 연예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김은국 씨한테는 못 챙겨서 죄송하다. 몸 좋아지면 뵙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자 김은국 씨가 감동이에요. 이딴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한동훈 씨 전화를 받고 김은국 씨는 아주 착한 분이다. 감동이다. 이렇게 치켜 세우고 있는데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은국 씨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할 말 없습니까? 본인이 해병대 예비역들한테 왜 손절당했는지 아직도 모릅니까? 이게 단순히 우파 연예인이라서 손절당했다는 말장난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를 계속해서 비판하자 그러한 홍준표 씨를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을 향해 한동훈 씨를 향한 공격이 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강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의 꿈에 가서 홍준표 시장을 향해 아무래도 이러다간 역풍 불 것 같다. 나도 한동훈 싫다.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 때문에 괜히 한동훈 동정 여론이 커지고 있지 않냐. 이런 입장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한 목소리를 전한 거고요. 유승민 씨도 한동훈 씨와 관련해서 박근혜 씨한테 45년 구형한 보수의 용병 아니냐. 한마디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보수의 배신자다 뭐다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보면 박근혜 씨한테 45년형을 구형하고 대법원에 확정 판결 받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유승민 씨한테 배신자네 뭐네 하는 게 더 웃긴 상황 아니냐고요. 지금 용병 비슷하게 보수에 들어왔다는 건데 앞으로 내부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고요.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원 100% 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국힘에서 좀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당원 100%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려는 사람들은 당원 100%를 고수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걸로도 앞으로 계속된 갈등이 펼쳐질 텐데 관련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예 청년 유권자 폄하 논란이 터졌습니다. 박수영 씨가 이런 말을 한 건데요.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관외 사전 투표에서 진 이유가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되받아치는데요. 청년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하고 박수영 본인이 청년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진보당에서도 현실을 모른다는 자백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아무튼 이러니 언제까지 청년들 비하할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박수영 본인을 뽑은 유권자들이 본인이 누군지 모르고 뽑은 거 아니겠냐. 수원에서 부산으로 도망친 인간이 많이 많다. 저런 인간들이 주류니까 보수가 선거를 참패한 거 아니냐. 이런 싸늘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긴 게 민주당 정치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잠잠하게 넘어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2030을 향한 망언 주위에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꼴이 됐는데 거부권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새로워진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이 또한 계속해서 정리해가지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